안녕하세요. 성남 EBS 미용학원 이재울입니다. 지금부터 공중위생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공중위생 관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 공중보건학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입니다. 공중보건의 3대 요소는 수명 연장, 감염병 예방, 건강과 능률의 향상입니다. 질병 발생의 세 가지 요인은 숙주의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요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있는데 선천적으로 여자냐 남자냐 성별, 연령, 유전 등에 의해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영양상태, 사회적 요인에선 경제적, 직업, 거주 환경, 직업 환경, 생활 양식에는 흡연, 음주,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요인으로도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적인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세균,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에 인해서 오는 거고요. 물리적인 병인에서는 열, 햇볕, 온도, 화학적 병인에서는 농약, 화학약품 등, 정신적 병원에서는 바로 스트레스, 노이로제, 환경적 요인에서는 지상, 계절, 매개물, 사회환경, 경제적 수준 등에 인해서 요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인구 구성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은 후진국형이라고 하죠. 인구 증가형이에요.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이 낮은 형을 말해요. 종형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가장 이상형인데 인구 정지형을 종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형을 말해요. 항아리형은 선주궁형, 인구 감소형을 말하는데 평균 수명이 높고 인구가 감퇴되는 형을 말해요. 14세 이하. 그 다음에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인 것을 갖다가 항아리형이라고 그러죠. 별형은 도시형이라고 그래요. 인구 유입형, 생산층 인구가 증가되는 형을 갖다 별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의 50% 이상을 초과할 때는 바로 별형이라고 합니다. 기타형은 농촌형은 인구 유출형이라고 그러죠. 생산층 인구가 감소되는 거. 15에서 49세 이하의 전체 인구가 50% 미만을 갖다가 기타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 지표, 인구 통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출생률은 뭐냐? 1년의 총 출생아 수를 당 연도의 출생수로 나눈 수치를 천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조사명률을 해요. 한국의 출생자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로 하죠. 일반 출생률은 15에서 49세의 여성이 1000명당 출생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출생률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 통계는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사망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요. 이거는 생후 1년 안에 사망한 영아의 사망률을 말하는 거예요. 신생아 사망률은 생후 28일 미만의 유아의 사망률을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는 한국 간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비례 사망 지수라고 아시면 돼요. 총 사망자 수에 대해 50세 이상 사망자 수를 100분으로 표시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 지표를 한번 보시면 한 국가나 지역 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지표가 뭐냐? 바로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률, 평균 수명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에 제시한 지표는 뭐냐? 바로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학의 역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해야 돼요. 지역사회 질병과 규모를 파악하고 질병의 애우를 파악하고 질병 관리 방법의 효과와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건정책 수립이 기초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거에서 호흡기계는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나병,
폐렴, 성홍열, 수막, 구근성염이 되는데 요거는 바이러스는 세균을 거고 바이러스는 홍역, 유행성 이해섬염, 인플루엔자, 두창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흡기계로다가 세균에서 옮기는 건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나병, 폐렴 등이고 바이러스 옮기는 것은 호흡기는 홍역, 유행성 이하섬염, 인플루엔자, 두창이라는 겁니다. 소화기계로 해서 세균 옮기는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열,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이에요. 근데 소화기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플리오, 유행성 감염, 소아마비, 블루셀루증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 점막층에서 옮기는 건 파상풍, 페스트, 매독, 인질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오는 것은 에이즈, 일본뇌염, 공수병, 트리코마, 황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차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기 감염병, 루카스 성홍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인성, 물로 감염되는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소아마비, A형 간염이 물로다가 감염되는 거, 수인성 감염병. 그 다음에 기생충은 어떤 거 있느냐? 말레리아, 사상충, 아메바성 이질, 해충충, 간흡수충, 폐흡수충, 유구조충, 무구조충 등이 바로 기생충으로 다 옮겨지는 거야. 진균은 뭐냐? 백선, 칸디다증이 백선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마디아는 뭐냐? 앵무새병, 트리코마병을 말하죠. 곰팡이는 캔디디아시스, 스포로디코시스 등이 있어요. 인간 병원소는 어디냐? 환자, 보균자 등이 있는 거고, 동물의 병원소는 개, 소, 말, 돼지 등이 있고요. 토양 병원소는 파상풍, 오염된 토양 등에 인해서 병원소에서 따라서 옮겨지고 있죠. 다음은 후천적 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천적 면역에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자연 능동 면역은 감염, 예방, 감염 후 형성되는 면역을 갖다가 자연 능동 면역이라 해요.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면역을 갖다가 인공 능동 면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이 있는데 요거는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형성되는 면역을 말해요. 인체 수동 면역은 향, 독성 등의 인공 체제를 접종하여 형성되는 면역을 갖다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에는 사균 백신, 생균 백신, 사균 백신, 순화 독소로 나누는데 요거는 생균 백신에는 어떤 병이냐? 결핵, 홍역, 폴리오를 갖다 경구라고도 하죠. 사균 백신은 장티푸스, 콜레라, 백일해, 폴리오, 경피라고 하죠. 순화 독신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역 감염병 및 감시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역 종류에서는 콜레라는 120시간에서 5일 동안 감시 기간을 둬야 돼요. 패스트는 144시간, 6일 동안 감시 기간을 둬야 되고요. 황열은 이것도 144시간, 6일 동안 감시 기간을 두시고요. 중주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240시간, 열흘 감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은 240시간, 10일 동안 감시 기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이 바로 1군 감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2군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플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로플루 인플루엔자, 폐렴군이 있습니다. 3군 전염병은 말레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근성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스스가미시병, 렙토스파라증, 브루셀라증, 단저, 공수병, 신중후군 출혈염,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 혈증, 야곱병, 벤즈클로이츠병, 야곱병이라고 하죠. 이런 병이 바로 3군 전염병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제4군 전염병은 패스트, 황열, 댕기열, 바이러스 충혈열, 두창, 보트룰루스 독주증, 중증, 급성 호흡증,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야토병, 규열, 위스트 나열, 신종 감염 증후군, 라임병, 진드기 매개뇌염, 유비저, 치균, 구균 아열, 중증 열성홀 간판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바로 4군 감염병에 속합니다. 5군 감염병은 해충증, 편춘증, 요추증, 간 흡수증, 폐 흡수증, 장 흡수증에 들어가고요. 감염병 신고는 제1군은 제4군 전염병 즉시 해야 돼요. 1군하고 1군에서 4군은 감염병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5군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5군만 7일 이내에 되고 1에서 4군은 즉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고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개체별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곤충, 모기가 물렸을 때는 말레리아, 뇌염, 사상충, 황열, 댕기열에 걸리고요. 파리,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 머릿속에 넣으세요. 바퀴벌레,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진드기는 신증후군, 쭈쭈가미시병, 벼룩은 패스트, 발진열, 제기열, 이는 발진티푸스, 제기열, 참혹열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로 인해서 쥐는 패스트, 살모넬라증, 발진열, 산후후 중후증, 쭈쭈가미시병, 발진열, 제기열, 렙토스라증이 있습니다. 소는 결핵, 탄저, 파상열, 살모넬라증이 있고요. 돼지는 일본뇌염, 탄저, 렙토스라증, 살모넬라증이 있습니다. 양은 규열, 탄저, 말엔테서는 탄저, 살모넬라증, 개는 공수병, 그 다음에 토소프레이마증, 고양이는 살모넬라증, 독소프라마증, 토끼는 야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4대 온열 인자는 뭐냐? 도대체 요거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입니다. 3대는 기온, 기습, 기류, 4대 온열 인지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인간의 활동하기 좋은 온도와 습도는 온도는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 습도는 40에서 70%입니다. 대기 오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역전은 뭐냐? 고도가 높은 곳의 기온이 하층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춥고 긴 겨울밤,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게 기온 역전이죠. 태양이 없는 밤에 지표면이 열이 대기 중으로 복사되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은 뭐냐? 도시 속의 온도가 대기 오염 또는 인공열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열섬 현상이라 그래요. 온실 효과는 복사열이 지구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하죠. 산성비는 원인 물질은 앙산가스,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에서 생기는 거, pH가 5.6 이하의 비를 갖다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지표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용존산소는 물속에 녹아있는 유리산소량을 말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하수층의 유기물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 산화,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 속의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화학적으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바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합니다. 음용수의 일반적인 오염지표는 뭐냐? 바로 대장균수에 의해서 합니다.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업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고열일 때는 열경력증, 열허탈증, 열사병, 열쇠약증, 열주증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상 저온에서는 전신 저체온, 동상, 참호증, 침, 수족 등이 걸리고요. 이상 기압에서는 간압병, 자마병, 이상 저온에서 되고요. 방사선에서는 조열, 지능장애, 백혈병, 생식기장애, 정신장애, 탈모,
피부 건조, 수면 단축, 백내장에 걸려요. 방사선이 그만큼 안 좋죠. 진동에는 뇌노병에 걸리고요. 분지는 호파, 먼지증, 진폐증이라고 하죠. 규폐증, 석폐, 성면폐증이 걸려요. 불량 조명에는 안면피로, 근시, 안구, 진탕증에 걸려요. 직업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은 식중독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균성 감염형은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르균, 병연성 대장 등이 있어요. 독성에는 포도상균, 보트룰루슈균, 멸치균이 있고요. 기타에는 장구균, 알레르기성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독에서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식물성은 버섯독, 감자 중독, 맥각독 중독, 곰팡이류 중독 등이 있습니다. 동물성에는 보거, 식중독, 조개류 식중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곰팡이 독에서는 화변미독, 아플라톡신, 루브라톡신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서는 불량, 첨가물, 유독물질, 유해 금속물질 등이 있어요. 다음에는 자연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독에서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누는데 식물성에서는 독버섯은 뭐냐 도대체? 무스카린, 팔린, 아미나톡신이 있어요. 감자는 솔라닌, 숍신, 매실은 아미그달린, 목화씨는 고시풀, 동미나리는 시쿠톡신, 맥각은 에르고톡신, 보고는 동물성에서는 보고 섭족에 대합, 모시족에 굴, 바지락이 있는데 보고에서는 테트로톡신, 섭족에나 대합에서는 섹시톡신, 모시족에나 굴, 바지락에는 베노르핀이 있어요. 다음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보건행정의 특성은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조상성 등이 있어요. 보건소는 우리나라 지방 보건행정의 제1선 조직으로 보건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보험에는 소득보장은 있는데 소득보장은 뭐냐?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갖다가 소득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할 수가 있고요. 공적부조는 도대체 또 뭐냐? 공적부조는 최저생활보장, 의료보험, 의료급여,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복지제도에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의 관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의 기획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조직은 2명 이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동체예요. 인사는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 및 징계에 대한 공정한 관리입니다. 지휘는 행정관리에서 명령체계의 일원성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죠. 조정은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 또는 부서 간 협의, 회의, 토의 등을 통하여 행동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행동을 조정을 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고는 조직의 사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보고가 필요하여 예산은 예산에 대한 계획, 확보 및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뭐냐? 도대체 병원성 미생물의 소독력을 파괴하여 죽이거나 또는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겁니다. 멸균은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미생물 포자를 가진 것을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묵은 상태로. 그 다음에 또 살균은 뭐냐? 상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작용에 급속히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방부는 병원성 미생물의 반륙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음식의 부패나 발육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독력의 비교는 멸균이 제일 크죠.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법, 이것도 머릿속에 요새 멸균이 제일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거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법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독의 구비 조건은 생물학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른 효과를 내고 살균 소요 시간이 짧아야 돼요. 독성이 적으며 사용자에게 자극이 없어야 돼요. 원액 혹은 희석액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살균력이 강하고요. 용해성이 높은 게 좋아요. 경제적이고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됩니다. 부시성 및 표백성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소독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느냐?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요. 접속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크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고요. 유기 물질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작아요. 그리고 보면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온도, 수분, 시간에 따라서 소독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되겠죠. 소독 온도가 어느 정도냐, 수분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소독에 영향을 미쳐요. 다음 중 소독에 영향에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하는 온도, 수분, 시간 빼고 나머지를 잡으시면 될 거예요. 살균 작용의 기전은 뭐냐? 살균 작용의 기전은 산화작용, 균체의 단백질 응고작용, 균체의 효소, 불활성화작용, 균체의 가수분해 작용, 탈수작용, 중금성의 형성, 협산의 작용, 균체의 삼투성 변화 작용을 하는 게 소독 살균 작용의 기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중요 소독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소독법은 도대체 뭐냐? 열탕을 말하죠. 100도씨에서 끓는 물에서 20배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을 갖다가 자비소독이라고 해요. 소독법은 아포형 성균, B형 감염 바이러스계에 부적하게 해요. 고압줄기 멸균법은 고압줄기 멸균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부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이 멸균돼요. 소독 시간은 100파운드에서는 115도씨에서 30분간, 15파운드에서는 121도에서 20분간, 20파운드에서는 126도씨에서 15분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10파운드에서는 30분, 15파운드에서는 20분, 20파운드에서는 15분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석탄산. 석탄산은 승홍수 1000만분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페놀 조직의 독성이 있어서 인체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소독제의 평균 수명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승홍은 100%의 승홍액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제법은 승홍 1, 식염 1, 물 998. 용도는 손 및 피부 소독할 때 보통 소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독병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소독법에 대한 어떤 거냐? 가열소독법, 건열명구법, 그 다음에 물리적 소독법에는 가열명구법, 무가열멸구법, 여가멸구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리적 소독법에서 가열명구법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건열명구법과 수별명구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열명구법은 하염, 멸균법, 소각법, 건열명구법에 들어가고, 수별명구법은 자비소독, 증기멸균법, 간열명구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원 증기멸균법, 저원살균법, 고원 시간살균법, 초고원 살균법 등이 바로 수별멸균법에 들어가요. 무가열명구법에는 일강소독, 여러분 햇빛에 말리는 거, 자외선 살균법, 방사선 살균법, 초음파 멸균법이 바로 무가열 소독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가 멸균법도 있고요. 여가 멸균법에도 바로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 소독법에는 결론은 가열 멸균법, 무가열 멸균법, 여가 멸균법이 있다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화학적 소독법에는 방향적 화학물은 석탄산, 크레졸, 역성물을 갖다가 방향적 화학물이라고 그러고요. 지방적 화학물은 에탄올, 포르말린, 수은 화학물은 숭홍, 머큐르맥, 오레데이, 할로겐 유도체는 염소, 표백분, 요오드, 산화제는 가산화수소, 가망산 칼륨, 오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물에 따른 소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변, 배설물, 토사물에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소독했느냐 소각을 해줘야 돼요. 태우든지 석탄산, 크레졸, 생석회 분말로다가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류, 모직류, 의류는 뭐로 하느냐, 석탄산, 크레졸, 일광소독, 증기소독, 자비소독 해줘야 돼요. 초짜 기구나 목죽 제품, 자기류 종류는 석탄산, 크레졸, 포름말린을 소독해줘야 돼요. 수멍이나 증기소독, 자비소독도 이런 목재 제품을 해줘도 되고요. 모피, 칠기, 고무, 피혁 제품은 석탄산, 크레졸, 프로말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실은 석탄산, 크레졸, 프로말린, 환자들은 석탄산이나 크레졸, 스몽수 역성 비누를 다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세균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는 6.5에서 7.5 중성입니다. 머릿속에 꼭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미생물이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 산소, 수소 이온 농도, 수분 여행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을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 것은 머릿속에 온도, 산소, 수소 이온, 수분 영양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 건데, 공중위생 영업은 다수인의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작업, 미용업, 세탁업, 공중위생관리업을 말할 수 있어요. 공중위생시설은 다수인의 이용함으로써 이용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해야 하는 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영업을 갖다가 미용업이라 해요. 영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첨부 서류는 시설, 영업시설 및 개설, 개요료, 교육필증,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면허 변경 신고사항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바꿀 때,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2 이상 증가, 대표자의 성함 및 생년월일이 바뀔 때, 미용업의 업종간 변경될 때도 바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뭐냐? 건축물 대장, 토지물 확인서, 정기 안전점검서, 면허증입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영업에 승계를 가능한 사람은 양수인은 미용업을 양도할 때, 상속인은 미용업 영업자가 사망할 때, 법인은 합병 후 종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될 때, 그 다음에 경매는 환가, 압력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해서 절차에 따른 영업 관련 시설의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발급 대상자는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증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그 다음에 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종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면허 발급 대상자입니다. 국가기술법에 의해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 결격 사유는 금지산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결핵환자, 약물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또는 면허증 불법 대여 사유로 면허 취소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람은 1년, 장소는 6개월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증 재교부 신청 요건은 면허증이 기재사항에 변경되었을 때, 면허증을 잃어버릴 때,
면허증이 허락 못쓰게 될 때, 면허 취소 사유는 금지산자,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환자, 혈액환자, 약물 중독자가 되겠죠. 미용업의 영업자의 준수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것. 그 다음에 피부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할 것.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사용할 것. 영업소 내부의 미용용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을 원본을 게시할 것. 피부 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점빼기, 귓볼뜯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의료행위를 사용하지 말 것. 영업장 안에 조명 룩스는 75룩스 이상으로 되도록 유지할 것. 영업소 내부의 최종 지불 요금제를 게시할 것. 영업소에서 게시할 사항은 도대체 또 뭐냐? 영업소, 신고증, 개설자, 면허증, 원본, 최종 지불 요금표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자외선 소독은 1제곱미터당 85룩스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쐬어줘야 됩니다. 건열 명업 소독은 100도씨 이상에서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씌워줘야 됩니다. 증기소독은 100도씨 이상에서 물속에서 10분간 이상 쏘여주면 됩니다. 열탕소독은 100도씨 이상에서 물속에서 10분간 이상 끓여주면 됩니다. 석탄산 수독은 석탄산수, 석탄산 3%, 물 97%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두면 됩니다. 크레졸 소독은 크레졸 3%, 물 97% 수용액에 10분간 담아두면 되고요. 에탄올 소독은 에탄올 수용액 70%인 수용액을 10분 이상 담가두면 에탄올 수용액에 머금은 면 또는 거즈 기구로 표면을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 허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건데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치 150제곱 이하,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가 25ppm, 일산화탄소는 CO2인데 1시간 평균치가 1000ppm, 포름알데히드는 1시간 평균치가 120ppm입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